네, 이제 할 거는 11.4의 B인데요. 벡터들의 미분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벡터 미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그러면 벡터끼리 우리가 어떤 계산들을 할 수 있는지 벡터들을 가지고 그걸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벡터 XY 하면 축이랑 헷갈리니까 A, B라고 합시다. 벡터 A, B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스칼라 값 K를 가지고 있다고 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네들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계산이 뭐가 있을까요? 우선 벡터끼리 더하는 거 했었죠? 알고 있죠? 네. 벡터끼리 더하면 어떻게 돼요? 2차원 벡터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은 벡터 A를 x1, y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벡터 B를 x2겠죠? 2, y2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K는 그냥 K죠. 스칼라니까. 그래서 얘를 해주면 우리가 어떻게 써요? x1 더하기 x2가 I 단위 벡터, x방향 단위 벡터에 걸리고요. 그 다음에 y방향 단위 벡터에 또 y 성분끼리 더해주게 되죠. 이게 벡터끼리 덧셈.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스칼라를 곱해주는 경우 있죠. K, A는 우리가 어떻게 되나요? 뭐 그냥 하면 되죠. K, X1, I 더하기 K, Y1, J가 되겠네요. 이거 두 개는 뭐 뻔하잖아요. 그 다음에 벡터끼리 뺄셈은 여기 더하기 있는 거 빼기로 부호만 바꿔주면 되죠. 그 다음에 뭐 스칼라 나눠주는 거야. 똑같이 스칼라 곱해준 거를 나눠주면 되는 거고 그건 문제가 안 되는데 벡터끼리 곱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벡터끼리 곱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냐면요. 여기에 점을 찍어서 표현을 하는 경우 있죠. 그 책에서도 아마 이거 먼저 했나? 내적이라고 하는 거 아니면은 이너 프로덕트 안 내자 써갖고 이너 프로덕트 아니면은 여기 점 하나 찍었다고 닷이라고도 하죠. 닷 프로덕트. 이거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방향 성분들끼리 서로 곱해주고 더해주는 거죠. 결과는 뭐가 나와요? 스칼라가 나와요. 그렇잖아요. 스칼라끼리 더해줬잖아요. 벡터 성분 없어졌죠? 그래서 스칼라끼리 더해주기 때문에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스칼라 곱이라고 스칼라 프로덕트라고 씁니다. 그냥 단순히 스칼라를 곱해주는 이거는 영어로는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인데 구분이 되죠. 프로덕트랑 멀티플리케이션이랑. 근데 한글로는 둘 다 곱이라고 해서 분간은 안 되는데 어쨌든 스칼라 프로덕트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아마 배웠을 것 같은데 이것도 우리가 원래 곱하기 표시 이렇게 X자 치는 거 있잖아요. 벡터끼리 이걸 하는 거는 우리가 외적이라고 하고 동력학에서 되게 자주 나오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안 배웠더라도 이번에는 꼭 짚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외적 그 다음에 영어로는 저거랑 반대니까 아우터 프로덕트 다시 아니라 크로스 프로덕트 그 다음에 스칼라가 아니라 이제 벡터 프로덕트라고 쓰긴 하는데 사실 이 이름을 더 많이 써요. 어쨌든 그래서 외적을 한다고 하면은 원래 우리가 동력학에서 쓰는 외적은 3차원 기준으로 하거든요. 2차원 벡터끼리 외적은 원래는 정의가 안 해요. 그렇게는. 왜냐하면 3차원끼리 정의하고 3차원에서 성분 하나가 00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보다 간단하게 가는 게 3차원의 외적이거든요. 그냥 벡터의 외적. 4차원의 외적은 어떻게 하나요? 라고 이제 물어볼 수도 있는데 사실 그거는 또 다른 문제라서 우리가 쓰는 방법으로는 안 합니다. 그래서 3차원 벡터의 외적을 먼저 할게요. 아마 계산하는 건 여러분들도
아마 수학에서 배웠을 것 같긴 해요. 이렇게 놔두면은 A 크로스 프로덕트 B는 그다음에 이거는 그냥 풀기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푸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지, 뭐 이렇게 한 게 반드시 어떤 물리적인 특성을 갖는다, 이렇게 해야만 뭔가 나온다,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냥 계산하기 쉽게 하려고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서 많이 합니다. 실제 의미는 나중에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가상으로 옆에다가 하나 더 써주죠. 이렇게 해가지고 요 방향으로 곱해줘서 더하기, 이 방향으로 곱해줘서 더하기, 이 방향으로 곱해줘서 더하기, 반대 방향으로는 대각선 반대로 가면서 빼기를 해주죠. 이렇게 해주면은, 식이 좀 복잡한 거는 알아요, 저도. 다 쓰려면 시간이 너무 걸릴 테니까 여기 대표적인 항 하나만 씁시다. x1, y2, k 더해졌고요. 또 k 들어간 거 있어요. 거꾸로 되는 거 있죠. 빼기 y1, x2, k. 그 다음에 뭐 i에 대해서 j에 대해서 정리가 되는데, 우리가 지금 2차원 평면상의 벡터를 한다고 하면은 x, y 말고 z 성분이 사실 0인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0, 0 놓고 이제 풀면은 i랑 j 성분은 없어져요. 그래서 k 방향 성분 이것만 나옵니다. 2차원 벡터들 간의 크로스 프로덕트를 하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러면 이 두 가지 벡터 곱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제 그런 거 궁금해 할 수 있잖아요. 물리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 내적은 서로 다른 방향에, 아니면 같은 방향도 상관없는데 두 벡터끼리 있다고 하면은, 여기 A, B라고 했죠? 두 벡터 간의 각도를 세타라고 하고, 이것끼리 내적을 해주면은 각 벡터의 길이랑 그 다음에 서로 이루는 각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의 곱으로 나오죠. 그래서 서로 각도가 0이면은 코사인 0은 1이잖아요. 그래서 둘이 크기끼리 곱해준 게 되고, 90도가 되면은 코사인 90도가 0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0이 됩니다. 내적이. 뭐 이런 물리량 값을 보여줘요. 두 개의 벡터에 대해 내적을 하면은 이 크기를 뱉는 거죠. 그 다음에 외적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세타라고 했을 때 둘이 크기 곱하는 건 똑같은데 사인 세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n이라고 해가지고 벡터가 하나 나옵니다. 이 n은 뭐냐면은, 여기 앞에 나온 벡터가 a잖아요, 지금 외적에서. 그 다음에 b는 뒤에 나온 벡터고, 거기서 a에서 b 방향으로 각도가 세타라고 주어져요. 그럼 그 세타를 여러분들 오른손으로 내 손가락으로 감아 올렸을 때 나머지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 있죠? 지금 같으면은 칠판에서 튀어나오는 방향, 그 방향 벡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는 A랑 B 벡터에 대해 둘 다 수직인 벡터가 되는 거죠. 그럼 생각해보면 평면상에 있는 벡터는 당연히 평면상에 있는 두 벡터에 대해서 수직인, 얘한테도 수직이고 얘한테도 수직인 방향은 당연히 뭐예요? 평면에서 튀어나오거나 들어가는 방향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요 크로스 프로덕트, 외적을 했을 때 나오는 벡터의 방향이다 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벡터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몇 가지 했죠? 더하기, 스칼라 곱한 거, 내적, 외적 네 가지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미분을 한다면, 이런 결과에 대해서 미분을 한다면은 식이 어떻게 정리가 될까라는 게 11.4b에서 하고 있는 얘기예요. 칠판을 지우고 짧게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우선 벡터 덧셈에 대해서 미분을 해봐야 되겠죠? 식 11.19인데 제가 앞에서는 A 더하기 B라고 했는데 책에서는 벡터 P랑 벡터 Q로 했네요. 그럼 책을 따라서 써볼게요. 여러분들한테 벡터 P 더하기 벡터 Q라는 그 벡터 합을 구해야 돼요. 근데 걔에 대해서 미분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손으로 풀겠다, 직접 해보겠다라고 하면은 뭐 그렇게 하셔도 돼요. P는 뭐 x1 i 더하기 y1 j라고 쓰고 Q는 x2i y2 j라고 쓰고 그거 다 풀어서 여기서 하나하나 해볼 거거든요, 이번에. 그렇게 해보면은 뭐가 나올까요?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미분하기 전에 미분 안에서 덧셈이 있는 거는 우리가 사실 나눠서 따로따로 해줄 수 있잖아요. 미분할 때 배웠죠.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얘를 x1 i 햇 더하기 y1 j 햇 더하기 x2 뭐 이런 식으로 덧셈끼리 서로 이렇게 교환해 줄 수 있잖아요. 그쵸? 교환 법칙이 성립이 되니까. 요거 두 개를 정해줬으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개해주면은 얘는 뭐예요?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겠네요. 여기 지금 덧셈인데, 그러니까 덧셈 기준으로 벡터 미분 쪼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 거는 P의 미분, 뒤에 거는 Q의 미분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벡터의 합에 대한 미분은 서로 미분끼리 더해준 거랑 같다라고 볼 수 있죠.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 두 개를 주어졌을 때 상대 위치 개념으로 해서 누구의 이동하는 위치 더하기 그 사람이 봤을 때 다른 어떤 거의 상대 위치를 이제 구할 수 있잖아요. 두 개의 위치를 미분을 해주면은 상대 속도가 나오겠죠. 그럼 그 속도 성분은 각각의 속도의 합과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상대 속도끼리의 미분은 상대 속도의 미분은 상대 가속도로 볼 수도 있고 이제 그거는 11.4D에서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하여튼 벡터 합에 대한 미분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 스칼라 곱에 대한 미분을 해볼까요? 이건 그냥 놔둘게요. K 곱하기 스칼라 K 곱하기 벡터 P에 대해서 시간에 대한 미분을 해줬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뭐 전개해서 풀어도 사실 상관은 없긴 한데 그냥 뭐 어차피 K라는 게 T에 대한 함수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아직 몰라요. P, 벡터 P도 T에 대한 함수인지 아닌지 우리가 몰라요. 모르면은 우선 T에 대한 함수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해야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곱하기에 대해 미분해주면 어떻게 돼요?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미분하고 뭐 그렇잖아요. K를 미분해주고 P는 그냥 둔 거 더하기 K를 그냥 두고 뒤에 거 미분한 거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스칼라 프로덕트 아니면 벡터 프로덕트, 그 프로덕트도 사실 곱하기의 일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써줄 수는 있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은 뭐 누가 먼저 오는지는 상관없지만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근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아마 그냥 스칼라 계산만 하다 보면은 버릇이 잘못 들어서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 있는데 스칼라 곱에선 이래도 돼요. 왜냐하면은 곱에서 순서를 바꿔도 되잖아요. 근데 벡터 곱에서 내적은 괜찮은데 외적은 순서를 바꾸면은 부호가 뒤집혀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항상 이렇게 쓰는 버릇을 들이셔야 됩니다. 벡터는 미분해봐야 벡터기 때문에 이렇게 크로스 프로덕트가 아니면은 닷 프로덕트가 그대로 남아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써줍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던 건데 이런 관계가 성립되거든요. 그래서 벡터에 대해서 크로스 프로덕트는 외적은 순서를 뒤집어서 쓰면은 부호가 뒤집혀서 나와요. 이거 실제 계산해 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순서를 지켜서 써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랑 순서 뒤집어서 쓰면 안 된다고요. 그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벡터 자체의 미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를 이제 3차원 벡터로 생각을 해봅시다. 사실 2차원 벡터라고 하고 풀어도 똑같은 얘기이긴 해요. 얘를 미분해 볼게요. 그냥. 그러면 P라는 벡터는 이렇게 단위 벡터 곱하기 그 방향의 스칼라 값인데 그럼 스칼라 곱의 미분이네요. 이거네. 그쵸? 그걸로 그대로 써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겠죠. 지금 얘 하나에 대해서만 했어요. 이거 Y랑 Z 방향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추가로 풀어줄 수 있겠죠. 근데 시간에 따른 x1, 그러니까 점 P의 x방향 위치가 시간에 따라 바뀔 수도 있죠. 점 P가 이동한다면. 그러니까 얘는 뭐 말이 돼요. 여러분들도 이거는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뭔 소리야? 라는 생각이 들 텐데 요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 회전 운동 배우면서 상세하게 나가거든요. x1은 그대로 두고 그러니까 이 항을 미분을 했을 때 이 두 개가 나오는 건 맞아요. 걔는 틀린 얘기가 아니고 얘는 이해가 돼요. 근데 얘는 뭐냐면은 XY 좌표계가 처음에 이렇게 생겼었는데 여러분들이 점 P가 가만히 있어요. 점 P가 이렇게 가만히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XY 좌표 축 자체가 이동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요 변화량으로 인해서 점 P가 이 좌표계에서 봤을 때는 이동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회전하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여기에 서가지고 뱅글뱅글 돌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돌고 있을 때 밖에 가만히 멀쩡히 서 있는 여러분 친구는 여러분이 돌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은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상대의 속도 관점에서. 그 얘기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기준으로 좌표계를 삼았을 때 그 좌표계 자체가 이동을 하고 있잖아요. 좌표계 자체가 회전을 하고 있거나 이동을 하고 있으면은 그 좌표계 이동으로 인해서
원래 점이 가만히 외부에서 가만히 있더라도 걔가 이동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느낀다라는 개념인데 이거는 나중에 14장인가 거기서 상세하게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런 개념이 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좌표계가 이동하는 시스템은 다루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0인 걸로 생각을 우선은 하는 거죠. 나중에 이게 0이 아닌 경우는 따로 배울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식이 뭐가 되냐? 얘를 미분을 해주면요. 요렇게 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좌표계가 이동하지 않는 상황, 좌표계가 고정되어 있는 상황이라면은 어떤 벡터 P를 그냥 생으로 미분을 한 거는 단위 벡터들 말고 거기 앞에 붙어 있는 x, y, z 방향 계수들의 시간 미분과 시간 미분들로 인한 벡터랑 같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거기까지 한 게 지금 11.4C까지 한 내용이고요. 11.4C고 그 다음에 11.4D는 상대 운동인데 사실 우리가 이미 상대 운동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식이 뭐였어요? X 이렇게 써놓으면 A가 봤을 때 B의 운동이라서 이렇게 구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얘를 미분하면은 얘 미분한 거 빼기 얘 미분한 거 그대로 나오겠죠? 그 얘기가 11.4의 D이기 때문에 사실 거기 나온 식은 자체는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럼 여기까지 해서 11.4장을 얘기를 끝냈고요. 이제 11.5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